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스토리 유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하입니다. 네, 집 근처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가족, 황토길을 맨발로 걷는 노부부, 그리고 작은 공연장에서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청년. 상하 씨는 혹시 이렇게 공공체육시설, 문화시설 이용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수영장을 이용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도 저렴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부담 없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저속노화, 100세 시대죠. 이렇게 체육, 스포츠와 문화 생활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여가 생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체육과 문화 생활을 보장해주고 더 나아가서 예술인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갑자기요? 뭐죠? 이분을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어흥하면 바로 호랑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분인지 바로 궁금하시죠? 상하 씨 소개 부탁해요.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에너지와 확실한 실행력으로 수원의 큰 호랑이라 불리는 황대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한때는 프로축구 선수를 꿈꾸던 청년이 경기도민의 문화, 체육, 관광 정책을 이끄는 수장이 되었습니다. 도민 1인당 체육 예산 10,000원 시대를 추진하며 체육은 공공의 복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황대우 위원장. 수원의 큰 호랑이, 황대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경기도민들의 문화체육 관광을 더욱더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애쓰시는 분입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말씀처럼 우리 경기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있는 최연소 재선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활동하고 있는 황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시고 싶었는데 수원의 큰 호랑이 별명이 참 인상적이죠.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별명을 갖게 되셨는지 상하 씨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좀 알 것 같은 게요. 예전부터 박지성 선수의 후배로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당시에 골키퍼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무섭게 돌진하는 그 경기 스타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나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제 이름이 황대호잖아요. 실제로 이름이 큰대자 범호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호랑이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를황 큰대자 범호자, 누런 큰 호랑이 자체가 이름이어서 네. 저 처음 출마할 때부터 시민분들께서 우리 지역을 지키고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호랑이 같다. 그래서 그런 호랑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 축구 선수 때 포지션이 골키퍼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우리 골문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 이런 닉네임이 많았는데 네. 그런 수호신과 또 호랑이 또 지역과 어떤 시민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늘 연동돼서 그렇게 별명을 불려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시민을 지키는 큰 네. 호랑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수원의 큰 호랑이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시는데요. 네네. 이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무슨 일을 하는지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요. 이제는 문화체육, 관광 이런 예술이 어떤 취미나 여가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여가 생활을 넘어서서요.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이제는 복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각 분야의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첫 번째로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체육인들이 어떤 문화 공연이나 어떤 향유의 기회를 많이 가져서 그 혜택을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을 만들고요. 또 그게 올바르고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하고 또 이 현장에 가서 31개 시군의 현장에 가서 이 도민과 또 이 종사자들과 많이 정담회도 하면서 어떤 조례와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또 담아서 직접 또 입법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총 한 1조 한 2천억 정도의 이런 방대한 예산 이런 것들을 정말 올바르게 잘 쓰이고 있는지 견제 감시하고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체육인의 삶을 쭉 살아오셨기 때문에 경기도 체육 정상화를 위해서 또 누구보다 네.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점 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셨나요? 경기도체육회가 지방체육회 민선회장을 뽑으면서 약간 과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에 많이 시달렸고 성장통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상화를 넘어서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또 지방체육회로 우뚝 섰습니다. 예산도 증액했지만 북부체육회 건립부터 스포츠 기회타운 건립에 들어갑니다. 우리 그 월드컵 수원 월드컵 센터 부지를 해서 경기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선수촌, 그다음에 각종 체육시설, 그래서 1,000억이 넘는 스포츠 시설을 이번에 이제 건립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올 만큼 업적을 남기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체육웅도로서의 우뚝 설 수 있게 끝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속임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까 본인 소개하실 때 이제 최연소라는 말씀을 살짝 언급해 주셨어요. 이렇게 딱 보시고서 많은 분들이 너무 젊다, 어리다, 의원이신데 이런 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이력을 좀 살펴보니까 2018년 최연소 경기도의회에 입성을 하셨고요. 네. 그 다음 이제 2022년 제11대 지방선거에서 수원시 제3선거구 최연소 재선. 한 번도 어려운 것을 네. 최연소라는 그 타이틀 의미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기쁨도 있지만 이 책임감과 무거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10대 경기도의회였을 때는 제가 최연소 경기도의원으로 입성을 했는데 네. 그때 만 45세 청년 경기도의원이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16명이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죠. 22년도에는 저 혼자 재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을 더 갖기도 하고 또 모든 맡았던 당직과 이런 의회 직함이들 다 최연소였어요. 전반기엔 수석 대변인으로 또 이렇게 문화체육 관광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어떤 청년 정치라고 이끄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 혁신 정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어떤 기대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책임감이 무겁기도 하고 또 매 순간순간이 되게 감사한 지금 사실은 시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 대변인 역할을 잘 네. 수행해 내셨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방의원으로서 중앙선대위 청년 대변인에 이제 발탁되고 임명된다는 것은 드문 일이고 최초의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좀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이것도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출신 중에 중앙선대위 청년 대변인을 맡는다는 게 사실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때 당시엔 후보셨지만 이제 지방 정부 성남시와 경기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본 최초의 경험이 있는 그때 당시 대통령 후보였고 이렇게 저같이 지방의원을 청년 대변인을 임명했다는 것도 어떤 스펙이나 지위, 고하 이런 거 막론하고 어떤 실력이나 정확히 이 적재적소의 역량을 보시겠다라는 하나의 기준이 있었고 어쨌든 지방정부의 수장이셨잖아요. 지방 균형 발전을 내가 이번엔 꼭 이뤄내겠다. 이런 게 어떤 저의 청년 대변인 임명으로서 시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어떤 하나의 신호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연소로 시작하신 만큼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다 이정표를 만들어 가고 계시네요. 네.